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꿈꾸지만 그건 정말 꿈에 지나지 않을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후회라는 감정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 걸까요? 실용서부터 경제, 경영, 인문학까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듣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지식충전소 주경야독,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 이시안 작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책 주제가 굉장히 독특해요. 후회라고요? 네. 예, 간혹 이런 분 많이 보잖아요. 내 사전에 후회는 없다. 예,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고요. 그건 말하기 쉽지 않은데요. 네. 그리고 문신하시는 분 중에 나중에 문신한 거 후회해가지고 이렇게 지우시는 것 중에 그 문신 문구가 후회하지 말자란 문구가 제일 많대요. 아, 그래요? 영어로 no regret 이런 것들 지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이런 분들일수록 과거 선택의 잔상이 좀 많이 남는 스타일이니까 그래서 일부러 그러니까 후회하기 원래 쉬운 스타일이니까 일부러 후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책을 보시면 굳이 그렇게 후회를 안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후회가 우리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알려주는 책이죠. 다니엘 핑크의 후회의 재발견입니다. 책의 쪽인 미래학자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미래학과 관련되는 책을 많이 낸 것으로 유명하지 않나요? 네, 원래 다니엘 핑크는 새로운 미래가 온다나 프리에이전트 시대처럼 미래와 그에 따른 비즈니스 또 사회상에 대한 그런 책들을 주로 썼는데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즈니스나 기술, 인문 등을 바탕으로 책을 쓰고 강의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후회라고 하는 주제를 선택하게 됐을까요? 이분이 이제 2019년에 첫째 딸의 대학교 졸업식에 가서 앉아 있는데요. 너무 장황하고 지루하더라는 거죠. 원래 졸업식은 조금 그래요. 네, 졸업식에 앉아 있는데, 근데 지루는 한데 자기가 이제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또 옛날 생각이 나면서 대학교 때 이걸 좀 열심히 했었으면 이라든가 그때 이거를 한 건 잘못했어 이런 생각이 막 후회가 밀려오더라는 거죠. 대학교 때 그 기억이. 그래서 그냥 일상으로 복귀를 해가지고 사무실로 돌아가서 이제 다른 친구들과 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다라고 그걸 나눴대요. 근데 보통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런 좀 부정적인 거잖아요. 후회라는 게. 이런 얘기들을 나누는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친구들이요. 너도 나도 사실은 나도 이런 걸 후회하면서 그런 얘기를 꺼내놓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후회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혹시 후회되는 거 없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부분은 다 후회되는 거 이거 후회되고요 저거 후회되고 이렇게 얘기하지 나 후회되는 거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굉장히 성공한 사람만 가능한 얘기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보통은 이제 후회를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래학자가 후회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혼자 심리학자가 돼가지고 쓰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럼 뭔가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후회에 대해서 쓴다 그러니까 에세이 책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전문 분야는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이 책은 설문조사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요? 네, 그래서 과학에서 말하는 아주 객관적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어차피 후회라는 감정에 대한 것이니까요. 다만 이 설문조사를 해가지고요. 105개국에서 16,000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합쳤어요. 그 정도면 사실 후회에 대해서 좀 깊게 조사를 한 거니까 통계를 내기엔 충분한 수치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거기서도 또 좀 흥미로운 사례는 심층 인터뷰를 더해가지고요. 객관적인 어떤 설문조사 자료 결과를 가지고 쓴 책입니다. 물종의 이제 데이터 자체는 굉장히 크게 만들어서 사람들 간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좀 들여다 볼 수 있을 만큼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빅데이터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좀 샘플은 좀 작은 것 같고. 그래도 후회에 대한 어떤 데이터 치고는 굉장히 좀 그냥 예스와 노가 아니라 일반 설문조사로서는 굉장히 큰 데이터를 갖고 하긴 한 건 맞죠. 근데 재밌었던 게 그러니까 그냥 후회에 대해서 얘기해봐 그랬더니 다들 후회하는 거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다양할 줄 알았더니요. 따져보니까 크게 4가지 종류로 압축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경험은 굉장히 다른데 그걸 이렇게 분류해 보니까 4가지더라고요. 그렇죠. 분류를 한 건데요. 가장 많은 그러니까 그 4가지가 기반성 후회, 대담성 후회, 도덕성 후회, 관계성 후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반성 후회라는 건 그 일을 했었더라면 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 회사 말고 다른 회사로 취업을 했었더라면 그때 고백을 그때 한번 해보는 건데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어쨌든 이제 과거 상황에 대해서 안 한 일에 대한 후회라고 할 수 있어요. 요 부분에 대한 후회가 가장 깊더라는 거죠. 그때 했더라면. 그때 이걸 했더라면 이런 거. 저도 많이 해요. 하루에도 몇 번씩 하잖아요. 네. 그리고 대담성 후에는 반대입니다.
그때 그거를 안 했었던 걸 후회하는 거예요. 좀 더 대담하게, 조금 더 적극적이고 용기 있게 그때 이렇게 행동했어야 되는데 하는 것들, 뭐 젊었을 때 여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니면 그때 집을 샀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렇죠. 한창 뭐 주식 막 그렇게 막 주가 올라갈 때 그때 예금 들지 말고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도덕성 후회는요. 그때 옳은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라고 하더라고요. 뭐 같은 반 친구를 괴롭혔던거나 아니면은 좀 그 남을 속였던 것. 이런 것에 대한 후회가 이제 계속 남는 게 도덕성 후회고요. 관계성 후회는 내가 손을 내밀었더라면. 근데 사실 이거는 가족이나 친구 관계에 대한 후회가 주를 이루는데요. 그 아버지한테 뭐 사랑한다고 한번 말을 했더라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조금만 노력했으면 관계가 훨씬 좋아질 수 있었는데 그것을 안 해서 생긴 결과에 대한 후회들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화 시켜가지고 당신의 후회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거하고 느낌이 좀 다르네요. 그쵸, 이렇게 뭔가 크게 딱 이렇게 유목화해서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후회도 굉장히 방대하고 학문적으로 접근할 만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이 의미가 있는 것 같은 게요. 사실 저도 이 처음 책 제목이랑 내용을 앞에 좀 보면 깜짝 놀란 게 굉장히 뻔한 이야기잖아요. 이런 뻔한 이야기를 책 한 권 분량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후회로 책을 썼더라면 후회하실 것 같은데요. 그 후회하는 것이 사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필요한 일이다라는 게 직관적으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근데 그 말에 조금 살을 붙여서 설문조사와 통계 등을 덧붙여가지고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 객관적 지표라는 게 은근한 위로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 자신이 했던 일 또는 안 했던 일 때문에 또 친구 관계 때문에 좀 후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한테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모두 그런 비슷한 후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동질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중요한 건 그런 후회를 발판 삼아서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그러면 후회를 기술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그래서 크게 3부로 나눠져 있는데 처음에는 뭐 후회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방금 얘기했던 후회 그 4단계, 그러니까 4가지 종류를 얘기하고요. 3부가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후회를 어떻게 삶의 연료로 재가공할 것인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후회를 다루는 기술적인 방법론을 제공하고 있어요. 뭐 후회 최적화 프레임워크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근데 이거를 다 소개할 수는 없으니까 아직도 자신을 괴롭히는 후회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서 직접 보시면서 3부에 그런 기술적인 것들을 적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지 말고 하나만 얘기해봐. 그러면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와, 이 구절 진짜 최고다 하는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중국 속담 한 구절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이 책에서 나왔던 이런 말이거든요.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20년 전이었다. 두 번째로 좋은 시기는 바로 오늘이다. 망설이지 말고 오늘이라도 해라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어떤 최선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 얘기가 후회에 기반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20년 전에 안 해서, 그러니까 20년 전에 했던 게 가장 좋았는데 그때 안 해가지고 지금 후회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그거를 후회라는 것들에 매몰되지 말고 지금 당장이라도 해라, 그런 거거든요. 후회는 계속 반복하니까. 그렇죠. 어제도 후회하고 오늘도 후회하고 내일도 후회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후회만 하지 말고 후회하는 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해라. 그래서 저는 이걸 후회의 선행적 선취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외국어 연습을 시키는 교재들을 보면 반복 훈련을 시키는 게 있어요. 드릴이라고 하는데 괄호 안에 넣고 걷다가 뭐 투 동사 계속 넣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중국 속담에 이 드릴을 한번 넣어보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괄호의 가장 좋은 시기는 20년 전이었다. 두 번째로 좋은 시기는 바로 오늘이다. 여기에다가 한번 넣어보시면요. 운동을 시작하기에, 영어를 공부하기에, 뭐 독서 습관을 들이기에,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기에, 이런 것들을 계속 넣을 수가 있어요. 뭐 심지어는 뭐 주식을 사기에 이런 거. 요즘은 좀 안 산 게 다행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우리의 다양한 삶을 여기다 대입해 보면 그래, 어차피 다 후회하지만 그 후회를 발판으로 오늘 이 시간을 조금 더 최선의 선택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저도 그러면 넣을 게 굉장히 많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한번 여러 가지를 넣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미래를 잘 살아내기 위한 일종의 지혜를 배우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후회 역시 이런 비슷한 맥락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그런 역사 반복되지 않는 거. 예. 나쁜 역사는 좋은 역사는 또 하는 건데 개인의 역사라는 건 두 번 반복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에서 이런 후회를 가져와 가지고 또 자기가 이제 교훈을 삼는 건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저는 이 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찰스 디킨스의 예. 크리스마스 캐럴. 네. 여기 보면 구두쇠 스크루지가 크리스마스 전날에 그러니까 유령들이 나타나 가지고 이대로 살면 어떻게 살게 될지를 보여주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사실은 후회를 선취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스크루지를 해코지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습에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후회할 만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앞으로 미래를 또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네. 미래의 내 모습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후회 없이 사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5년이나 10년 있다가 후회하는 거 없습니까? 하면 그때 한 5년 전에 그 순간이 후회된다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시안 작가 그때 책 성명할 때 잘 들을 거라고. 그게 말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네. 우리가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후회라는 것이요. 얼핏 과거에 사로잡혀서 그 발전 없이 사는 것 같아 보이긴 하거든요. 예. 근데 사실 적절한 후회는요. 자신의 미래를 좋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 책을 좀 읽어보시라고 권하시는 분들은요. 지나간 날의 선택 때문에 지금도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때 많죠. 이걸 했더라면. 근데 여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세요. 그래서 이 후회라는 건 그런 고통이 아니거든요. 후회라는 건 성장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가 나이가 60이고 근데 성장통이라니 하시는데요. 성장통이라는 게 뭐 인간은 어제 오늘 내일이 다른 거잖아요. 예. 그래서 끊임없이 내일 하루라도 더 성장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내일을 하루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개념으로 이 후회에 대한 얘기들을 접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회의하는 인간 이런 표현 있잖아요. 네네. 계속 뭔가를 의심하고 네. 내가 뭔가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계속 그 제대로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하는 건데 네. 그거는 조금 자기를 괴롭히는 쪽에 좀 가깝다 그러면 네. 후회하는 인간은 오히려 자기의 용기를 북돋는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럼요. 후회하고 그럼- 반성하는 인간이 앞으로 좀 더 전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것도 되게 용기 있는 일이니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가로에 한번 저도 좀 넣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경야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